호남의 항구 도시 목포. 바다가 일터인 뱃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목포 북항에 얼마 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십 년간 이곳을 지켜온 주민도 이런 일은 보다 처음이라는데요. 한 3시 15분 삿발이 타이면 겁나 크게 들리고 야 우리 저 진동이 심하고 싹은 늦게 터지면서 무시하고 여기 좀 소리가 좀 적고 그렇겠지. 뭐 지진이나 이러는 거 겁나 컸어. 지난 5월 17일 새벽 땅을 뒤흔드는 폭발음 뒤에 구두에 정박된 배 한 척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 배 전체에서 강한 하염이 솟구치더라고요. 또 육지에는 이 배에서 폭발한 잔해들이 날라와가지고 거기서도 연소가 되고 있었고 그 옆에 바로 승용차가 있었거든요. 승용차도 연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바다 위 배에서 시작된 불길은 항구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까지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일반 어선보다 2배가 큰 46톤급의 배 진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100여 명의 소방 인원이 9시간의 사투 끝에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소방서, 해경 그리고 국가수가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화재로 전소된 배의 감식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던 그때 사람 모양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사람 인체 모양 그대로 이제 있어가지고 바로 알았죠. 기관실 내에 바닥인데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 무렵 시신이 그 선박 내부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 주차돼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발견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부검을 바로 실시했고 황모 씨가 맞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배에서 발견된 시신은 항구에 주차돼 있다 함께 전소된 차량의 소유주 강만식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정체가 드러난 후 사건이 오히려 복잡해졌다는데요. 그 시신으로 발견된 분은 통영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목포에 연고가 없고 목포에 오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이 난 배는 2달째 목포항에 정박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숨진 강 씨는 경남 통영에 사는 사람이란 겁니다. 다 타버려. 뼈만 나와. 배 기관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숨진 강 씨는 화재 선박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뭐 해경한테 얘기를 듣기는 건데 그냥 이름도 입에 안 붙어서 저희는 통영 사람하고는 아무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조 측은 강만식이라는 이름도 생소할 뿐더러 만난 적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지진처럼 대비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당한 거예요. 시체 드러내는 것도 저도 가서 봤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 왜 그렇게 있었는지도 이유를 모르겠고 저희도 지금 이유를 알고 싶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건 강 씨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불탄 시신으로 돌아온 아버지 앞에 아들은 넋이 나간 얼굴인데요. 선수지가 저한테 얘기해주고 한지 그때 갑자기 나서가 지나갔거든요. 이렇게 강 씨를 보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아내는 울음을 삼키며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는데요. 발견 당시 시신의 형태와 부검 감정 결과를 확인한 법의학자는 그가 죽음을 맞던 상황을 알 것 같답니다. 사실은 질식사로 사망한 걸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혈중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70% 이상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25%만 넘어서 사망하게 됩니다. 화재 상황에서 살아계셔서 숨을 들이마시고 사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강 씨의 사인은 화재로 인한 질식사. 시신이 말하는 진실은 불이 날 당시 그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재 직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배 화재 난 배 옆에다가 그 자리 지금 내가 세워놓고 들락날락 거리더라 라고 말을 해주셨지. 3번 왔다 갔다 한 후에 마지막에 들어가서 폭발이 난 거예요. 배에서 폭발음과 불길이 일기 직전 누군가 배에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가 강 씨일 거라는데요. 함께 불탄 강 씨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절단기. 이것으로 강 씨가 기관실 자물쇠를 자른 것 같답니다.
그렇다면 시신으로 발견된 강 씨는 화재 피해자가 아닌 방화 피의자인 걸까요?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수소문 끝에 강 씨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이틀 전에 만났거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너무 사무실에 만났다. 지가 잘못대로 하니까 직접 팔자 그러면 수익이 많을 거 아니냐. 이 의문을 제하고 했거든. 강 씨도 통영에서 장어배를 갖고 있는 선주랍니다. 이상합니다. 선주인 그는 왜 얼굴도 모르는 다른 선주의 배에 불을 지르려고 통영에서 목포까지 달려왔던 걸까요? 피해 선주의 딸은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하고는 연고가 없는데 그 사람이 통영 사람이다라는 게 나오니까 통영 사람이 연고가 아닌 사람밖에 없잖아. 작년 여름쯤 통영에 사는 선주 고 씨를 소개받아 그가 배를 짓는 데 부족한 돈을 빌려줬답니다. 그런데 고 씨가 돈을 갚지 못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그의 배를 가져왔다는데요. 이런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술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좀 심하게 전화가 오시길래 그때는 좀 섬뜩하더라고요. 마음껏 운전하게 배가 나갈 줄 아냐. 내가 못 나가게 하겠다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처럼 하시더라고요. 불이 나기 전 피해 선주에게 여러 차례 협박 전화를 해왔다는 고 씨. 혹시 그가 같은 지역 사람인 강 씨와 이번 화재를 공모한 건 아닐까요? 뭐 싫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나는 이 사람 자체를 모른다. 그저 우연이랍니다. 한때 고 씨 소유였던 배에서 죽은 강 씨가 같은 통영에 사는 것도 같은 선주라는 것도 말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살령은 좁기 때문에 누구 집 아들의 무엇이 숟가락 먹이도 다 하는 이런 곳이라. 배 선주도 몇 명 안 되거든. 하고 같은 선주인데 모르는 거 하면 모른다. 그건 내가 볼 때는 뭐 안다하면 불리하다 싶어서 모른다 했을 거지만 아는 사람. 고 씨와 죽은 강 씨는 분명 알고 지낸 사이랍니다. 고 씨는 화재 선박 외에도 배를 2척이나 가진 통영에서도 제법 큰 선주였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히고 고기가 많이 잡히고 이러면 뭐 대단하지만 약주는 꼭 고기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좀 안 들었잖아.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배 한 척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사람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그날 강 씨는 왜 그 배에 불을 지른 걸까요? 그리고 왜 배에서 죽은 채 발견된 걸까요? 화재 전문가는 배에서 들렸다는 폭발음에 주목합니다. 배 갑판 하부 쪽 공간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증기가 차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곳에서 폭발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폭발음의 원인은 휘발유 유증기일 거랍니다. 강 씨가 방화를 목적으로 배 곳곳에 휘발유를 뿌렸고 그때부터 배 안에 엄청난 양의 유증기가 들어차서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도 폭발이 일어날 줄은 몰랐을 거라는데요. 우리는 강 씨가 휘발유를 구입한 주유소를 어렵게 찾았습니다. 선박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 저녁 8시 30분경 강 씨가 기름통 2개를 들고 주유소로 들어섭니다. 20리터짜리 기름통 2개를 꽉 채우고 계산까지 마치고 유유히 사라지는 강 씨. 그 옆엔 중년 여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입니다. 바로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강 씨의 아내였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랜 설득 끝에 그녀는 우리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갔다 올게. 그만하고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가는 거죠. 그래갖고 난리였죠. 진짜로. 목포까지 강 씨와 함께 갔었다는 아내는 끝까지 남편을 말리고 싶었답니다. 불을 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배를 준다고 이렇게 말이 이제 정확하게 그렇지 나온 거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야 뭐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해야지 되겠고요. 자기는 뭐냐면 지금 어떤 진짜 막다른 골목이니까 어떤 끈이라도 잡아야지만 된다는 심정이었으니까. 고 씨가 강 씨에게 방화의 대가로 10억이 넘는 자신의 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아내의 만류에도 고 씨의 제안을 수락한 강 씨는 결국 시신으로, 그것도 불에 탄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고 씨가 자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불을 질러주라 이렇게 사주를 했고 그 사주를 받고 강 씨가 그것을 수락을 했고요. 목포로 씨가 오기 전날
만나서 착수금을 주면서 배에 문이 잠겨 있으니까 출입문이 잠겨 있으니까 절단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화재 선박은 고 씨가 주문 제작한 배였습니다. 때문에 그 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강 씨가 방화를 하는데 세세하게 관여했다는데요. 강 씨랑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조금 아는 사이. 배에다가 뭐 방화를 해달라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씨가 왜 거기서 발견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배를 뺏겼다는 억울한 마음에 강 씨에게 방화를 사주했지만 그가 왜 기관실 안쪽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지는 고 씨도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조선소 직원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기관방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있으니까 엔진, 발전기, 냉동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하려면 갑판에서 불 질러도 되잖아요. 갑판에서 보시면 절대 그렇게 안 타지. 아니 붙어도 그렇게 안 타지. 심하게 안 타지. 강 씨가 기관실에 들어간 이유가 아무래도 배의 전소를 노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걸까요? 가서 그렇게 시킨 거는 그 사람은 완전히 배가 망가져야지만 보험금을 갔으니까요. 완전히 죽음으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기관실도 들어갔다고 선원실도 들어가서 했어요. 보험금은 제법 나오는가 보던데요. 그러니까 고 씨의 방화 사주는 원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딸 명의로 된 거액의 선박 보험금을 노린 거랍니다. 때문에 배 전소를 원했던 고 씨가 강 씨에게 기관실로 들어갈 것을 요구했던 것 같다는데요. 정말 고 씨는 보험금을 타려고 강 씨에게 배가 전소할 정도의 방화를 주문했던 걸까요? 아무래도 배가 지금 이제 본가입되는 금액을 전액 지급을 받으려면 배가 전손 처리가 돼서야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은 그 당시에 이 앞으로 해서 우리가 가입을 7억 5천 원인가 시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보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아니고 어차피 선박 소유자가 그런 보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그 보험금에 대한 기속세는 지금 현재 소유자. 배의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당연히 선박 보험의 수익자도 현재 선주라는 겁니다. 전 선주인 고 씨에겐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없답니다. 결국 고 씨는 자신이 가질 수도 없는 보험금 때문에 강 씨에게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던 겁니다. 고인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사고 날 줄은 모르셨어요? 방화를 사주한 고 씨도 몰랐을 겁니다. 배를 뺏긴 것 같아 억울한 마음에 시작한 범죄. 거액의 보험금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의 대가가 이렇게 쓰디했을 줄은 말입니다. 적자에 시달리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한 강 씨도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 깊은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쪼그리고 앉아있는 상태다. 제일 구석진 곳이다. 그러면 이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건데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취했다. 이런 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부른 위험한 거래. 그것은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배도 인생도 심지어 한 사람의 목숨도.